네. 도망친 정원이는 이제 주말에 따로 불러서 조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주말에 잘 오던데 항상 일요일마다. 자, 곱셈공식 변형 볼 겁니다. 응? 강무쌤?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누구신데요? 자, 곱셈공식 변형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외웠다라고 가정했을 때를 순서만 짜집기 한 거고, 요거는 이제 반대로 거꾸로 한 건데 한번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봤던 거야. 기억이 있니? 얼마 안 됐어? 알아요? 불안해, 여러분 표정만 보면.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봐봐. 3번 같은 경우는 원래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3a 제곱 b 3a b제곱 풀 b세제곱인데 여기 있는 두 개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만든 게 첫 번째 요 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둘을 옮겼는데 그냥 옮긴 게 아니라 묶어준 상태로 왼쪽으로 이항해서 a 풀 b 세제곱 빼기 3ab a 플러스 b 해서 이렇게 나온 게 두 번째, 여기 있는 요 3번식이에요. 3번식. 신기하죠? 외워요. 아니 진짜 외워야 돼. 아, 표정이 불안한데? 왜요? 간단해. 아, 내가 안 외우고 나 얘 외웠으니까 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옮겨서 풀면 되기는 할 거야. 근데 결국은 풀다 보면 외워져요. 자주 쓰니까. 그래서 외우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고, 솔직히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원리를 얘기해줬지만 그냥 따로 외우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너무 자주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특징이 좀 비슷하게 생겼죠.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면 얘랑 모양이 똑같다라는 식으로 좀 연결해서 외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여기까지도 모양이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부호가 좀 다르다. 이 정도면 좀 기억하면서 외우시면 되고, 이제 보통 선생님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곱셈 공식 변형 외울 때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앞에서 외웠던 이 곱셈 공식들 있죠? 요거랑 연결해서 외우는 게 그나마 좋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근데 이제 아무튼 외워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야. 결론은 똑같아. 외워요. 자, 그리고 4번 친구도 마찬가지야. 얘 제곱하면 나오는 게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2ca죠. 여기 뒤에 거에 의해서 소거돼갖고 얘가 나올 거다라는 거. 얘는 그래도 좀 외우기 쉬운 편이에요. 근데 아니야? 쉽지 않냐? 아씨, 나 이 곱셈 공식 너무 싫어. 진짜 싫어. 나 차라리 문제 어려운 거 풀고 싶어. 요거는 기승전 암기해라서 너무 힘들어요. 자, 5번, 6번은 완전 처음 보는 애입니다. 완전 처음, 앞에도 없어요. 앞에도 없는 애인데 잘 나와요. 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마지막 곱셈 공식. 이제 더 외울 거 없어. 오케이, 이제 이것만 견디면 돼요. 알겠죠? 이거 맨날 애걸복걸 하기도 힘들어. 자, 보면은 이거는 근데 사실 여러분 이제 곱셈 공식이 왜 나온 거가 참 의미 없는 말인 게 그냥 오른쪽 거 전개하면 나와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a마 b, b마 c, c마 a 각각 제곱을 한 거를 2분의 1배 해주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잘 나와서 진짜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네, 꼭 하셔야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만 해볼까? 내가 문제를 풀 때 이 공식을 쓰냐 안 쓰냐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언제 쓰겠어? 이런 뭉텅이 보일 때 쓰는 거야. 이거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게 항상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보여줄까? 괜찮은 거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괜찮은 게 없네. 네, 이런 거 얘기를 해볼까요? 봐봐. 여러분 이제 제가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시 하나만. 여러분들 이제 곱셈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삼 a, b, c. 이거 있죠? 기억이 안 나죠? 네, 여러분들 외우라고 한 거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외웠다며. 네, 물론 지금 완벽하게 외우는 게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자주 보면 잘 외워져요. 자, 근데 여기 있다고 해보자. 근데 제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에서 이거 결국 여러분 인수분해 파트에서 그대로 쓰일 거거든요. 이거 인수분해에서 그대로 나올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사실 이걸 보고 뭘 의심하냐면은 세제곱인데 이 새끼 둘끼리 곱했어.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게 보자마자 설마 이 새끼인가 하면서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자세히 봐보면은 A세제곱 매칭되고요, B세제곱 매칭되고요. 자, C세제곱 위치에 뭐가 있어? 마일 있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 마일의 세제곱이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C 위치에 마일 넣으면 마 3ABC가 뿔 3AB가 되죠. 그래서 얘는 요 위에 거의 공식을 그대로 채용해서 나오는 거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나중에 인수분해 파트에서 쓸 건데 이 말을 미리 하는 이유가 곱셈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것도 맞는데 달달 외우는 것도 맞긴 한데 문제를 보자마자 나 저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하면서 찾아서 푸는 느낌이야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문제 많이 푸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따 문제를 보면서 할 거고 5번,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형태가 뭐 제곱인데 좀 EAB, EBC, ECA가 아니라 하나씩 빠진 아이들이죠. 이런 모양 나올 때 2분의 1로 빼기 제곱과 플러스의 제곱 형태. 지금 부호가 약간 비슷하다라는 느낌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배운 곱셈 공식에서 세제곱 더하기는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아까 썼던 그 공식 하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요 뿔3 ABC 있죠. 얘를 왼쪽으로 이항하면은 자변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마 3ABC죠. 요게 아까 말했던 그 곱셈 공식이야. 그래서 6번은 따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3ABC 옮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배우는 곱셈 공식에서 3ABC랑 세제곱의 합은 얘밖에 없습니다. 세제곱의 합이 3개다 무조건 이 친구예요.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곱셈 공식 완벽하게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 완벽하게 외웠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 풀면 막혀요. 안 익숙하니까. 이건 이제 문제 풀어가면서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길 좀 바라고요. 좀 어려워. 뭐 힘내요. 이것만 견디면 돼. 자, 곱셈 공식 관련 문제를 봐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일반적으로 고등수학 할 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당장 쓸 건 아니라 이거를 암기하는 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의미 없고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거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 자, 보니까 x 더하기 y는 2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나와 있죠. 자, 어떻게 하냐면 항상 문제를 볼 때요. 세제곱, 제곱 이거 다 곱셈 공식이거든. 그러면 보이는 걸 다 곱셈 공식 써서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차수 큰 애부터 조지는 게 진짜 편하거든요. 차수 큰 애가 몇 개의 선택지가 없어. 자,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건 이제 변형 공식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 변형은 처음 봤기 때문에 좀 안 익숙하긴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몇이라고 14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차근차근히 가는 거야. 이거 썼으면 이제 얘를 한번 해석을 하자. 자, 식이 이렇게 있는데 x 플러스 y를 알고 있네요. 그러면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얘가 2잖아. 그럼 2의 세제곱 8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도 2잖아. 마 3, 2니까 마 6xy는 14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항하고 이항해서 넘겨주면 마 6은 6xy고 xy는 몇이다? 마 1인 걸 구했죠. 자, 얘가 정답은 아닌데 내가 구해야 될 게 얘야. 그럼 또 뭐 하냐? 또 곱셈 공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그냥 보이는 족족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한 번에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하셔야 안 헷갈릴 거야. 이렇게 풀어주고 얘는 또 뭐야? 얘가 2의 제곱이죠. 그리고 빼기 2xy는 얘 곱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 대신 공식의 가지수가 좀 많아졌고 계산이 조금 힘들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파트가 공수랑 겹치는 게 굉장히 많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밑에 것도 바로 봐볼 거예요. 자, 봐봐요. 자, 또 거지 같은 거 나왔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야, 얘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본 애야. 이 친구는 어떻게?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는 3이야. 이렇게 풀어주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은 5이고 정리하면 x 더하기 x분의 1은 루트 5가 될 거다. 자, x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돼야 돼요.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마루트 5를 버린 이유예요. 자, 그 다음에 얘인데요. 얘는 지금 제가 곱셈 공식 써주자면 이게 곱셈 공식이거든요. 곱셈 공식 변형이죠, 정확히는. 사실 솔직히 문제 푸는 애들 치고 이건 변형 공식, 이건 일반 공식 이렇게 구별 안 합니다. 사실상. 그냥 풀다 보면은 저 새끼 하는 수밖에 없어갖고. 자, 이 공식 그대로 적용합니다. 앞에 x의 세제곱, 뒤에 x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x 세제곱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빼기 3 둘이 곱하면 몇?
1이죠. 얘랑 얘 곱하면 1이죠. 어? 뭐가요? 잠깐만 봐. A, B 얘랑 얘 곱한 거죠. X랑 X분의 곱한 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게 다 써줄게 그냥. 네, 다 쓰는 게 맞긴 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데 얘가 뭐야? 루트 5였자 안에 있는 애가 루트 5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3 얘는 1이니까 사라질 거고 여기는 루트 5 그래서 2루트 5가 나오게 돼요. 자, 계산이 조금 역겨운 건 알겠어요. 근데 핵심 원리를 보자는 거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데 보이는 족족 식 하나씩 풀면서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보통 활용 문제 어려워하시는 분, 그리고 수학이 좀 어렵다 하는 분들 특징이 정리를 안 하고 막 중구를 막 여기 풀었다 저기 풀었다 하는데 하나씩 정리하면서 푸시는 게 좋아요. 습관 되면 좋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말은 쉬운데.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2번은 여러분 이거 중학교 문제입니다. 얘는 이제 x제곱분의 이렇게 이런 애들 놀고 있을 때 얘한테 뭐 해줘야 돼? x로 한번 나눠주고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은 3이죠. 얘가 3이고 얘는 또 곱셈 공식 쓸 수 있는 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3의 제곱 빼기 2다 해서 7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여기 내용은 통틀어서 말하자면은 이제 보면 곱셈공식 그냥 문자가 3개일 때 문자가 2개일 때 이러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문제 보고 나 저거 곱셈공식 아는데 이 느낌이야. 결국은 구별을 하진 않아요. 자, 일단 힌트를 줬어.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힌트를 줬어. 뒤에 보니까 얘를 구하래. 사실 이렇게 생긴 공식이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직 안 익숙할 거야. 안 써도 풀려갖고 그냥 할 건데 이거 그냥 전개해주면 됩니다. 앞에부터 쓰자면 a제곱 마이ab 풀 b제곱 b제곱 마이bc 풀 c제곱 c제곱 마이ac 풀 a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a제곱 2개 있고요. b제곱 2개 있고요. c제곱 2개 있고요. eab, ebc, eca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크게 계산이 어렵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를 2로 묶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 ab 마 bc 마 ca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곱셈 공식에 의해서 a 풀 b 풀 c의 제곱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애거든요. 얘 제곱해서 나온 뒤에 있는 EAB, EBC, EC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몇이냐면 8의 제곱 64고 빼기 2의 14의 17의 2배 해서 얘는 30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뒤에다가 또 빼주면 돼. 누구를? 얘를 빼주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30 빼기 17 이렇게 해서 2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처음 푸는 입장에서 당황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무식한 문제도 꽤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결국 그거야. 너 공식 모르지? 하면 그냥 억까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요렇게 생긴 애가 공식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얘가 이제 물론 여러분 지금 못 외웠겠죠? 그게 정상이야. 얘가 A마 B의 제곱, B마 C의 제곱, C마 A의 제곱 이렇게 공식이 있어. 오늘 설명해준 공식이라 모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책 보면 써져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A마 B 알려줬죠? A마 B 몇이야? 4마 루트 1에 얘는 4마 루트 2의 제곱이구나 써줄 수 있을 거고 자, 또 B마 C 알려줬죠? 뭐야? 4풀 루트 2의 제곱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마지막 C마 A만 찾으면 끝나. 근데 C마 A를 안 알려줬어요. 어떻게 찾을까요? C마 A를. B랑 풀 B잖아. 둘이 더 해요. 그럼 B가 죽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마 8이잖아 그러면. A마 C가 8이면 C마 A는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얘는 마 8에서 이제 8의 제곱 64 이렇게. 제가 왜 존나 뜸들은지 알겠죠? 네, 맞췄으면 했어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다음에 이제 그냥 계산으로 풀어주는 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저런 거를 잘해야 어려운 문제 풀 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힌트를 뭘 해야 제일 나올까 고민하는 거야. 뭐 항상 저렇게 풀라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친구부터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날라갈 거고요. 계산이 좀 더러워요. 원래 여기 파트가 그래요. 곱하기 100. 그래서 이제 50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래내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곱셈 공식 같은데 들어가고 막혔네? 힌트를 찾아주는 식으로 하는 거야. 자, 근데 두 번째 친구는 자, 아까 말했어. 이렇게 생긴 애는 독보적인 친구예요. 얘는 딱 공식이 하나밖에 없어. 원래 곱셈 공식이 어려운 게 외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 보고 변형식 쓸까? 그냥식 쓸까? 인수분해식 쓸까? 이래야 되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씁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는 버전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네, 나중에 이항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알고 있는 거 써보자. 자, 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패스. 빼기 3abc는 플러스 6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마3 곱하기 abc니까. 자, 자, a 풀 b 풀 c는 2죠. 곱하기, 자, 좀 길어요. 근데 요거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자, 그래, 요것도 하자. 자, 얘 몇입니까? 알려줬죠. 6이죠. 그럼 이제 내 목표가 누구야? 나 이 새끼만 알면 풀 수 있다. A, B, B, C, C의 합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트는 거야. 봐봐. 나 이거 구하고 싶어서 곱셈 공식 세워서 쭉 했죠. 안 풀렸어. 누구 때문에? 얘 때문이잖아. 그럼 이제 다시 옆에다가 다시 푸는 거야. 얘 어떻게 찾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뭐요? 네. 얘랑 얘랑 엮어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얘를 제곱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4는 6 플러스 2 AB 풀 BC 풀 CA다. 그래서 얘가 몇이냐?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거다. 자, 제가 마일이니까 여기는 풀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 플러스 6은 2 곱하기 7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네, 여러분 표정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확 고여져요. 아, 공수는 빨리 하긴 해야 되는구나. 이거 생각보다 겨울방학을 시작하면 멘탈이 다 터져요. 네, 막 헛소리 합니다. 정시 볼까? 막 이러고 있고. 어우, 속 터져. 물론 보통은 그러진 않겠지만, 자, 여기서는 조금 컨셉만 얘기를 해주고 갈게. 자, 보면 위에 있는 애랑 30번, 31번은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얘 곱셈 공식 해가지고 얘네 둘이 더해서 x 빼기 z 뽑고 뭐 이런 거거든요. 얘도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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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29번 코멘트를 할 건데, 자, 생각보다 여기 파트에서 진짜 많이 쓰는 게 통분을 정말 많이 써요. 통분을. 예를 들어 지금 힌트 이렇게 3개 줬는데 얘 구하래. 갑자기 이상한 분수 새끼 나왔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통분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고민하지 말고 통분을 박아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뭐야? A, B, B, C, CA가 될 거야. A, B, C 알려줬죠. 그럼 A, B 풀 B, C 풀 CA 아까 구하는 과정에서 구하는 그 흐름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줬으면 이거 통분 은근히 많이 한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처음 보니까 이거 보면 멈춰. 나 이런 공식 모르는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통분 많이 사용한다. 이 공수원 자체가 통분을 좀 많이 사용을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활용. 자, 좋아요? 싫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활용이 싫다 욕해도 저는 활용 모든 학년 설명할 때 다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풀이 과정이 좀 고착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면요 말하는 흐름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활용은 어떻게 하냐면 뭐 어디든 다 똑같이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로요 문자 세팅을 합니다. 문자 세팅.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식이 있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뭐 x, y, z든 a, b, c든 문자를 설정해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어렵다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생각보다 쉬워. 좀 뻔한 애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문제 힌트가 건널비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고 모서리 길이합 이러고 있잖아. 그럼 내가 이 직육면체에서 뭐를 x, y라고 둬야 되냐? 당연히 가로, 세로, 높이를 세팅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좀 일반적인 경우예요. 뭐 직사각형 있으면 가로 세로만 잡을 거고 원 있으면 반지름 잡을 거고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문자 세팅을 먼저 하고 두 번째로는요. 요거를 이제 제일 못 하거든요. 식을 세웁니다. 식을 세우자. 이걸 제일 어려워해. 그래서 요거를 좀 중점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요. 그냥 풀어. 그냥 풀면 끝나요. 자, 식 세우는 거 해볼게. 자, 이거 생각보다 쉬운 게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자, 봐봐. X, Y, Z 세팅했죠. 근데 문제에서 뭐래? 건널비가 90이래.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건널비 공식 나 까먹었다. 건널비 공식 여러분 외워야 될 거 하나도 없거든요. 9 빼고. 9 건널비 아세요? 그건 부피예요. 네. 그거 근데 몰라도 돼요. 네, 안 나와. 진짜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건널비 공식은 없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직육면체는. 근데 뭐 있긴 한데 굳이 외울 필요 없다는 거고. 자, 이렇게 생긴 면이 뭐야? 가로 x 세로 y니까 넓이가 뭐? x, y겠죠. 근데 얘가 몇 개 있어? 2개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쓰는 거야. 건널비 식이라고 줬으니까 건널비를 써볼 거야. ex, y. 자, 얘는 y랑 z로 이루어져 있는 면이죠. 이게 또 몇 개야? 2개 있겠죠. 그럼 여기도 EYZ 이렇게 써주고. 생각보다 단순해요. 자, 앞에 있는 여기는 XZ 마찬가지로 2개. 네, 처음 할 땐 다 쓰지만 나중 할 때는 안 보고도 그냥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요. 그거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힌트. 모서리 길이 합의래. X라는 모서리 몇 개 있어요, 총? 4개죠. Y 4개. Z 4개죠.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2다. 이렇게 약분해줬어요. 4로 미리. 오케이? 왜요? 네, 4x 더하기 4y 더하기 4z는 48이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식을 세우잖아요. 최대한 많이 세우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문제마다 다르긴 한데 곱셈 공식 파트는 무조건 3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3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3개 아닌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자, 시킨 대로 건널비 썼고 모서리 썼죠.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냐?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3개를 쓸 건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 보니까 대각선 길이를 구하래. 자, 여기가 대각선 길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 아세요? 맞긴 해. 그래서 뭔데? 알아요? 외워둡시다. 알려줄 건데 보통 외워요. 이유도 알려줄게. 이유도 알려줄 건데 보통은 외웁니다. 여러분들 뭐 원리 아는 건 좋은데 기승전 암기할 걸 알기 때문에. 자, 각각의 제곱의 합에 루트 씌워주는 게 대각선. 이 노란색의 공식이고요.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가 뭐가 될 거냐면은 여기 길이는요. 여기가 x랑 y의 대각선이잖아. 초록색 친구가. 그래서 이 초록색 친구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높이는 뭐야? z죠. z랑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피타고라스가 대각선이야. 얘 제곱하면 z제곱, 얘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냥 외울 때는 그냥 x, y, z 골고루 넣었네. 이렇게 암기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했으니까 이제 푸는 것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문자 세팅 생각보다 쉽다. 식 세우기 좀 많이 어려워하는 편인데 어떻게? 시키는 거 세우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식으로 쓰고. 이건 밑에 것도 좀 해볼 거야 같이. 자, 근데 이제 푸는 방법 얘기를 할 거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냐면 자, 첫 번째로 무조건 곱셈 공식을 쓰는데 차수 큰 새끼로 쓰셔야 돼. 무조건. 자, 얘는 굳이 말하자면 2차긴 한데 얘가 차수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요. 얘를 곱셈 공식을 씁니다. 차수 큰 걸로 곱셈 공식 쓰세요. 무조건. 그럼 얘는 곱셈 공식을 쓰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얘는 몇이야? 12라고 알려줬죠? 제곱하면 144가 될 거고 빼기 2 요건데 얘가 뭐야? 90이죠. 이렇게 90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54에다가 루트 씌워준 게 정답이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친구예요. 이것도 재밌죠? 알아요. 네. 다들 싫어하더라고. 좋아라는 건 아니긴 한데. 자,
식만 좀 세워보고 전체적인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거 봐봐. 지금 당장 이걸 풀 필요까지는 없는데 기본적인 흐름이나 풀이 과정에 관해서 보는 거야. 자, 보면은 이번에 반지름이 5인 원에 둘레가 28인 직사각형. 자, 고민해보자. 내가 문자를 세팅해야 돼. 어디를 세팅할까요? 어디를 뭐 x, y, z 이렇게 세팅할까요? 여기서. 그래, 그걸 가로라고 해요, 저희는. 그래서 가로라, 세로죠. 그쵸? 예, 이거밖에 없잖아, 사실. 이거 생각보다 쉽다니까. x, y 이렇게 두고. 그럼 이제 식을 쓰는데 3개 써야 돼. 무조건 3개 써야 되고. 자, 첫 번째. 둘레가 28인 직사각형이래. 그럼 가로랑 세로 더해서 몇? 14가 나와야 될 거다. 두 번째. 숨겨져 있는 힌트인데 이렇게 이으면 대각선이 10인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피타고라스가 숨겨져 있어요. 여기서는 피타고라스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의 제곱 100이다. 또 마지막 하나. 구하고 싶은 거 쓰라 했어요.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야? 넓이죠. 그럼 넓이가 뭔데?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얘 구하고 싶은 거야. 얘는 뭐야? 이렇게 나온 거야. 3개 구했잖아. 그럼 곱셈 공식은 누구 거? 얘 거 써야죠, 얘 거. 이건 사실상 중3에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2차밖에 안 쓰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연립해서 풀어준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3번도 식만 좀 따볼 거예요. 33은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일단 큰 고민 없이 문자 어디 세팅할까? 이건 글 안 봐도 뻔해요. 이거 문자 어디 세팅해? 어디?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단순한 거밖에 안 잡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BGD의 세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라고 있으니까 BGD면 얘잖아. 얘를 XYZ로 잡을까 하면 안 풀려요. 항상 심플한 걸로 잡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면 힘들어. 자, 그럼 이제 식 써봅시다. 건널비 또 나왔죠. 이 새끼 아까 그거예요. 그냥 바로 쓸게. 이렇게 써주고 100이다 이렇게 써주고 두 번째 힌트가 좀 특이하죠. BGD 세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래. 자, 얘부터 해볼까? 얘 제곱이래.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피타고라스로 BG의 제곱을 구할 수 있는 거야. 피타고라스로. BG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Z제곱 이런 식으로 X제곱 더하기 Z제곱. 자, 이제 비슷한 느낌이야. 얘는 뭐야?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하나씩 사는 좀 특이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죠. 얘는 뭐야? 여기 Y고 여기 X니까 X랑 Y의 피타고라스를 구하는 애다. 요게 두 번째 식. 네, 이 두 번째 식 때문에 좀 어려운 거야. 모든 모서리합은 뭐야? 네, 당연히 4개씩 있겠죠. 자주 보듯이. 이제 이 3개를 연립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이 두 번째만 살짝 가다듬으시면 되거든요. X제곱이랑 Y제곱이랑 Z제곱이 정확히 2개씩 있어요. 그래서 2로 나눠주면은 69가 되고요. 얘랑 곱셈공식으로 엮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리까지 하면은 그 다음은 생각보다 간단한 편이야. 네, 여기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하지만 너무 현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조금 뭔가 새로운 걸 배우긴 할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나누기 이런 거 할 줄 알잖아. 뭐 예를 들어 74 나누기 5를 한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74를 이렇게 5로 나눠 가지고, 물론 이제 분수를 쓰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우리가 뭐 몫이랑 나머지 구할 땐 이렇게 세팅을 하죠.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5하고 4하고 나머지 4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 나눗셈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요 모양 있죠?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올 겁니다. 거의 그대로. 흐름을 좀 비슷하게 가져갈 거다라는 거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여기서는 뭐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이다, 뭐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인데 별로 중요한 의미는 없고, 여기 뒤에서 실제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여줄게요. 나누는지를 보여줄 거고, 요게 딱 제일 좋은 케이스거든요. 자, 봐봐. 요게 근데 진짜 친절하게 잘 써놓은 거야. 원래 이렇게 안 써주는데.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러분 이제 괜히 위에 거 보고 하면 헷갈릴까봐 제가 문제만 그대로 따오고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자, 똑같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해둔 예시를 들면 74 나누기 5를 한다고 치면은 요 4 무시하죠, 처음에. 앞에 있는 7만 보고 1 한 다음에 이렇게 빼는 식으로 했잖아. 얘도 흐름이 똑같아. 얘도요, 뒤에 있는 8x 플러스 7이나 2는 신경 안 써요. 앞대가리만 비교를 합니다. x고 3x 제곱이야. 그럼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얘한테 몇을 곱하면 3x 제곱이 돼? 3x. 그럼 여기다 3x를 이렇게 쓰는 거야. 3x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 전체죠. 이번엔 전체에다가 3x 곱한 거를 밑에다가 쭉 써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여기서도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고 둘이 뺐죠? 그럼 나도 여기서 둘이 빼주는 거야. 근데 또 어떻게 이제 x랑 2x를 보는 거야. 앞에만 보는 거죠, 항상. 그럼 얘는 2배 해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 2x 더하기 4가 오고 빼준 뭐다? 3.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3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7을 얘로 나눴더니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구나 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요.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봐봐요. 3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7이라는 얘를 뭐로 나눴더니 x 더하기 2로 나누었더니 몫이 3x 더하기 2고 나머지가 3이 나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지금 다항식의 나눗셈은 결국 어떻게 한다? 기존에 하고 있던 방법 그대로 없는 거고 이게 지금 보면은 그냥 계산이에요. 계산. 나중 가면은 정말 귀찮은 계산이야. 그래서 이런 게 나중 가면 좀 많이 적어지고요. 자, 책에 나와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 어차피 계산하는데 지금 3x 제곱 8x 7 순서대로 배치해놨잖아. 그러니까 그냥 숫자만 써서 풀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여기도 이제 1, 2 이렇게. 그래서 보면 1이 3 돼야 되니까 3 이렇게 하고 3, 6 빼고 2, 7 그리고 여기는 2, 4 나머지 3 이렇게.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헷갈리거든요. 그냥 막 숫자 갖고 계산해. 물론 얘가 더 빨라. 물론 얘가 더 빠른데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것도 뭐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이제 서로 비슷하게 기억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식 쓰는 건 뒤에서 엄청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따로 뭘 암기해야 될 거는 없고.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요 등식은 뭐냐? A는 BQ 플러스 R. 지금 여기 쓴 거 요거 말한 거야.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얘를 얘로 나눴더니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구나. 이렇게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되는구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학에선 식이 없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은 항상 해주시고 좋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자, 조립제법이라는 걸 얘기를 해봅니다. 조립제법. 자, 수학에서 지금까지 이제 앞에 설명했던 거 보면은 단순 계산이긴 한데 여러분 이게 2차라서 그렇지 3차, 4차, 5차라고 생각해봐. 계산이 엄청 더럽거든요. 엄청 더럽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특이한 방법이 있냐면 조립제법이라는 걸 배워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많이 쓸 친구예요. 조립제법이라는 걸 배우는데 자, 어떤 건지 언제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조립제법은요. 나누기를 빠르고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보면 장점밖에 없죠. 아까 앞에서 했던 거를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얘를 사용하면. 근데 단점이 있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제가 2차를 1차로 나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풀면 한 대 맞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2차로 나눌 거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1차로 나눌 땐 무조건 조립제법을 써야 됩니다. 자, 쓰는 방법 알려줄게. 이거 생각보다 쉽고 엄청 빨리 구하거든요. 자, 예시를 보자면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 얘기 그대로 해볼게요. 자, 3x 세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x 빼기 6을 x마이로 나눈다고 되어 있죠.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애를요. 앞에 있는 개수들 있잖아. 순서대로 씁니다. 3, 그 다음 마이, 그 다음 1, 그 다음 마6 이렇게 순서대로 써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하지만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니은자로. 자, 그 다음에 x마 2죠. 자, 여러분 여기 x에 몇 넣으면 얘가 빵 될까요? 2죠. 여기다가 2를 써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돼. 자,
규칙이 있거든요. 외우진 않아 사실. 내려갈 때 더하고 올라갈 때 곱해요. 봐봐, 뭔 소린지 지금 보면서 하면 돼요. 자, 내려갈 땐 더할 거야. 자, 3 여기서 시작합니다. 근데 혼자죠. 그냥 3 그대로 내려와요. 네, 저거 뭐 굳이 말하면 3 플러스 0이야. 근데 올라갈 때 곱한다고 했는데 얘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서 3 곱하기 2는 몇이야? 6이죠. 내려갈 때 더하고 곱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보면 저 이해 잘 갈 거야. 둘이 더해.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4. 자, 다시 올라갈 때 2 곱해서 8. 자, 내려갈 때 다시 9. 둘이 더해서 올라갈 때 18. 그럼 마지막은 12죠. 자, 이렇게 세팅하고 이 끝을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3x제곱, 세제곱이죠. 3x 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여기 있는 애가 몫이에요. 이거 혼자 있는 거 제가 벽으로 막아놨죠. 얘가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이렇게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야. 언제? 1차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조리제법 자체는 애들이 별로 싫어하거나 하진 않아요. 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언제 사용한다? 1차로 나눌 때 빨리 구하는 방법이다. 자, 근데 이 친구는 주의점이 2개가 있거든요. 주의점 빼놓고 했다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의점 다시 확인하고 알려줄 거야. 자, 어떤 주의점이 있냐면 문제 보면 제가 해줄게요. 자, 지금 봐봐. 여기 딱 주의점 좋은 문제 2개 줬거든요. 자, 보자. 여기 그냥 바로 적용해서 해볼게. 계산도 간단하니까. 자, 보면 3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빼기 5라고 되어 있죠. 개수를 순서대로 쓴다 그랬어요. 3, 4. 자, 근데 잘 보니까 1차가 없죠? 그러면 0을 써줘야 돼. 이게 첫 번째 주의점이에요. 개수를 그대로 쓰는데, 순서대로 쭉 쓰는데, 비어있으면 0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주의점이에요. 첫 번째 주의점. 별거 없죠. 요거는, 그러네. 조심하지 뭐. 이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니은자 쓴 다음에, 자, 빵되는 x 몇이야? 마이죠. 자, 규칙 뭐라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예요. 그래서 혼자는 그냥 내려오고, 마류. 더하고, 4. 더하고, 마8. 마13 가로치고. 그럼 몫은 3x제곱 빼기 2x 플러스 4다. 나머지는 마이너스 13이야.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주의점이에요. 자, 두 번째 주의점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 2, 마오, 5, 3 이렇게 썼죠? 요 개수 순서를 쓴 거야. 니은자 쓰고. 자, 얘 빵되는 x가 몇이에요? 2분의 3이죠. 자, 얘도 이제 분수 나와도 그냥 하면 돼요. 내려갈 때 그냥 하고 2분의 3 곱하면 3 쓰고 내려갈 때 더하고 2분의 3 곱하면 마3 쓰고 내려갈 때 더하고 2분의 3 곱하면 3 쓰고 마지막 더하면 6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다음 주의점이 요겁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애인데 자, 제가 여기 넣는 애의 특징이 얘한테 몇 넣으면 빵 될까? 였었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x 빼기 2분의 3으로 나눌 때도 2분의 3 써야 되겠죠. 2x 빼기 3으로 나눌 때도 2분의 3 써야 되겠죠. 왜냐면 얘로 나눈다고 쳐도 얘 x에 몇 넣어야 빵 돼요? 얘도 몇 넣어야 빵 돼요? 얘네 둘은 조리제법이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둘 중 누가 진짜 같아요? 왜요? 얘 무조건 얘입니다. 최고점 계수 1인 애가 무조건 진짜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냐면은 이 식을 한번 써보시면 돼요. 봐봐. 2분의 3으로 나눴더니 2x제곱 빼기 2x 플러스 2가 됐고 나머지는 6이 됐다. 이 진짜 버전을 쓰신 다음에 목표가 2x 마3이죠. 그럼 얘한테 몇 곱하면 2x 마3이 돼? 2죠. 그럼 얘한테 2를 곱해주고 그럼 이 반대되는 게 뭐야? 나누기 2죠. 나누기 2는 얘한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식변형을 해주는 문제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안 변해요. 참고로. 응? 그러니까 수학에서 내가 곱하기 2가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한 거잖아. 반대되는 애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허공에다가 그냥 곱하기 4를 만든 거잖아,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거 봐봐. 요거 예시 보면 될 거야.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 거야. 얘한테 몇 필요해요? 4 필요하죠. 그럼 여기다가 뒤에다가 못 써요. 만화 왜 써? 이거 내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니까 반대되는 애 해주는 거야. 실제로 곱하기 2랑 나누기 2 상쇄되면 뭐야? 사라지죠. 그래서 곱하기 2 해준 만큼 나누기를 해준 거야. 혹은 얘한테 2를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
그래서 조리제법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중간에 빵 들어가는 거 놓쳤다가 틀린 경우가 뭐 많지는 않은데 조심하셔야 될 것 중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경쟁을 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얘가 찐이기 때문에 얘로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정리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조리제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리제법은 이런 뭐 낚시가 있긴 한데 계산을 빨리 해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해야 되는 애예요. 근데 언제만 쓴다? 1차로 나눌 때만 씁니다. 1차로 나눴을 때, 2차로 나눌 때는 절대 못 쓴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다항식 나눗셈이랑 조리제법에 관련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적용하는 것도 확인을 할 겁니다. 자, 봐봐. 좀 봐봐요. 자, 문제 보니까 야, 4x제곱 빼기 2x 플러스 3을 몇 차로 나눴어? 1차로 나눴죠? 그러면 단순 노동을 하는 것보단 조리제법이 조금 더 좋아요. 조금 더. 뭐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래서 약간 1차는 이렇게 하자는 거에 익숙해지시는 게 편합니다. 근데 좀 귀찮지만 조정을 해야죠. 됐는데 2 보태야지 이거 올라가겠죠. 2를 뺏깁니다. 뒤에 거한테서 훔쳐오면 돼. 몫은 2x 플러스 이고 나머지는 5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겠죠? 자, 얘는 좀 까다롭긴 한데 똑같이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립제법 쓰지 말라고 일부러 이상하게 준 거예요. 뒤에서 쓰라고 일부러 이상하게 준 거 원래는 이쁘게 줍니다. 자, 얘 한번 해볼게요. 야, 2차는 그냥 노동으로 합니다. 노동으로. 그 앞에서 그 개수만 쓰는 거 하셔도 되는데 난 싫어서 안 쓸게요. 여러분 쓰고 싶으면 쓰세요. 자, 앞대가리만 봅니다. 제곱 4제곱이에요. x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와다다 다 곱해줘. 그리고 둘이 빼줘야 되겠죠? 빼주면 사라지고 3x 세제곱 빼기 x제곱 4x 세제곱. 이거 낚이면 안 돼요. 이 새끼는 x고 x제곱이에요. 빼면은 x제곱. 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하고, 진짜. 보람 있는 문제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많이 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한두 번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몫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나머지는 마 3x 플러스 3. 자, 좀 노동 같지만 이렇게 푸는 문제다 라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얘가 qx야. 얘가 나머지예요. 얘가 rx예요. 그러니까 이제 q3라는 거는 여기다 3 넣는 거죠. 그리고 r 마일은 여기 마일 넣는 거야. 4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크게 알아야 될 건 아까 그거 두 개예요. 직접 나누는 방법이랑 조리제법 사용하는 방법. 그럼 그 외에 있는 요 유형들은 그냥 보면 됩니다. 별로 특별한 내용은 없어. 자, 보면은 다항식을 A로 나눴더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라고 나와 있잖아. 내가 이걸 이렇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A를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수학에서는 식이 없으면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으면요. 식으로 쓰는 걸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 x 마이너스 5라는 애를 뭐로 나눴더니 A로 나눴더니 몫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고 나머지가 7x 더하기 10이다 시킨 그대로 쓴 거야. 그쵸? 근데 이렇게 써놓고 봐봐.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얘죠? 이런 수학에서 여러분 봐봐. 2x 더하기 1은 7이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풉니까? 1 넘기죠. 그리고 또 뭐예요? 2 나누죠. 근데 봐봐. 수학에서요. 내가 이거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필요 없는 이 자식들을 다 반대쪽으로 넘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아. 나 이거 구하고 싶죠. 근데 여기는 뒤에 있는 이 새끼들이 마음에 안 들어. 뭐 해야 돼? 넘기고 나누고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가 이거니까 얘 제외하고 나머지 다 반대쪽으로 넘기자 이 마인드인 거야. 얘랑 똑같은 마인드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하냐? 7x 더하기 10을 먼저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줘요. 그러면 x 4제곱, 마 3x 제곱, 마 8x 마 15는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고 그래서 a 구하고 싶죠? 이 새끼 마음에 안 들죠? 얘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되겠죠? 근데
이제 나누려면 어떻게 나눠야 되냐? 이렇게 나눠야겠죠. 제가 해볼게요. 이제 천천히 보면서 맞다. 내가 아까 저렇게 풀었지. 이 마음으로 보세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말랑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김밥 만드는 것 같아. 열심히 막 하다가 인가? x제곱 곱합니다. 또 빼요. 아, 진짜. 또 이제 x제곱이 마x 세제곱 되면 이렇게 마x 이렇게. 네. 여러분들 이런 계산할 때 팁이 그냥 뇌 빼고 하세요. 네. 나쁜 맘 먹으면 힘들어요 그냥. 에휴. 나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삼 이렇게 돼서 마삼 x 이거 무조건 잠깐만. 뭐라고요? 마이너스 빠진 거 아니에요? 나 혼란스러워. 플러스 10 아니에요? 아닌데? 틀린 거. 다시. 싫어. 잠깐만. 기다려봐. 살릴 수 있어. 잠깐만. 이런 씨. 마팔엑스 마시고 맞는데? 살릴 수 있어 얘들아. 잠깐만요. 다시 정리하기 싫어. 여기요. 이놈의 새끼 저거. 아이고 씨. 이렇게 나눠 떨어져야 정답이 나오는 애라. 요게 A입니다. 요게 A입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예요. 계산이 좀 더럽긴 하지만 식으로 세워갖고 A를 구하기 위해서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식 쓰는 연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비슷한 아이입니다. 봐봐. fx를 이것도 쓰는 버릇 들이세요. fx를 x만 3분의 1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래. 그쵸? 아무튼 그렇대.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fx를 뭐로 나눠요? 3x 빼기 2죠. 근데 잘 봐봐. 3x 빼기 2면 얘한테 몇 배 해주면 3x 빼기 2가 돼요? 3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배 해주고 그럼 얘한테 곱하기 3 했으면 얘가 뭐야? 나누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목, 나머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식 쓴 다음에 약간의 조작을 거쳐주는 거겠죠. 많이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많이 안 나갈 거긴 한데 항등식이 뭔지 아세요? 항등식. 내가 알고 있는 항등식의 뜻은 뭐다? 항상 컨닝하지 마요. 그래 알았어. 항상 참인 맞는 말이야. 너 이러면 아마 생각하는 거 다 맞을 거예요. 뭔데? 항상 참인 거 맞아요. 또 뭔데? 무슨 말을 해서 항상 뭐? 그것도 맞아요. 자, 항등식은요. 이제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가 문자에 뭐 x 말고 y 막 여러 가지 있어도 상관없어. 너가 문자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 그래서 말할 때는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항등식이 좀 개념적으로 마음에 안 들다 싶으면은 왼쪽 오른쪽 똑같이 생긴 걸 항등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똑같이 생겨야 뭘 넣어도 같은 값이 나올 거거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항등식의 성질은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둘이 똑같이 생긴 애구나. 이게 다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볼게요. 봐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식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3x 빼기 2y 플러스 1을 써놨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말한 거야. 야, 이거 항등식이야. 얘기를 해줬어. 항등식이야. 자, 그러면 a가 몇이에요? 3이겠죠. 왜? 똑같이 생겨야 된다고 했잖아. b는 몇이야? 마이너스 2고 c는 1이겠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사실 내용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항등식에서 이 개수를 찾는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게 그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리고 특징들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보면은 이름을 보시면요. 개수 비교법이랑 수치 대입법. 이거 내가 그냥 쓰는 게 낫겠다. 자, 봐봐. 개수 비교법. 제가 보통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런 이름을 안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1도 없거든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풀이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데 얘는 이름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우셔도 나쁘진 않다 생각을 합니다. 자, 개수 비교법은 말 그대로 자, 는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식이 있을 때 양쪽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야.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게 개수 비교. 오, 사라졌네. 이게 개수 비교법이야. 왼쪽은 x 개수 a네. 오른쪽은 3이네. a랑 3 같구나. b랑 y 같구나. c랑 1이 같구나. 이게 개수 비교법이야. 간단하죠. 보통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방법이 쉬운 거야. 방법이 쉬운 거고. 수치 대입은 무슨 뜻일까요? 수치, 숫자, 대입, 넣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뭘까? 3x 더하기 2y 플러스 1은 ax 더하기 by 플러스 1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a 몇이야? 3이죠. 당연히 b 몇이야? 2죠. 근데 내가 수치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는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서 확인을 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에 0을 넣고 y에 1을 넣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왼쪽에 x에 0, y에 1 넣으면 좌변은 3이 나올 거고요. 오른쪽에 x에 0, y에 1 넣으면 b 뿔 1이 나오겠죠. 그럼 b는 몇이야? 2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숫자. 자, 항등식은 너가 뭘 넣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넣어주는 거야. 대신 이쁜 걸 넣을수록 계산이 편해질 거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 들으면 항상 애들이 느끼는 건 똑같아요. 와, 이거 맞돌이네. 이거 너무 쉽다. 나는 이것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에 따라서 얘가 좋을 때랑 얘가 좋을 때가 갈려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항등식 문제를 풀 때 수치 대입을 쓸 거야, 개수 비교를 쓸 거야 해서 갈리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둘 다 같이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문제를 난이도로 나누자면요. 상난이도에서는요. 한 가지만 써서 못 풀게 문제를 내요. 섞어서 씁니다. 가능한 개수 비교로 하다가 문제 막히면 수치 대입으로 풀어 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하나만 쓰려고 너무 고정관념 안 가지시는 게 좋아. 가능하면 멀티로 같이 돌리는 게 제일 좋다. 근데 그거는 좀 어려운 난이도 문제고 좀 기본 난이도 문제 위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언제 얘를 쓰냐, 언제 얘를 쓰냐에 관한 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개수 비교는 언제 쓰냐면요. 전개가 쉬울 때 사용을 합니다. 전개가 쉬울 때. 자, 지금 개수 비교는 다 전개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럼 얘가 그냥 단적인 예시를 들어줄게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없네, 이쁜 예시가. 아니야, 여기 있어요. 잠깐만요. 새끼가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예를 들어 65번을 봅니다. 65번 보면은 x 세제곱은 자 a 엄청 길고 b 적당히 길고 짧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그러면 나 이거 3차식 전개를 해야 돼. 2차식 전개 정도는 할 만한데. 그러면 얘 전개하는데 좀 힘든다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야. 제가 아무거나 써도 돼요. 솔직히 아무거나 써도 되거든요. 근데 대신 얘는 전개 힘들죠. 대신 전개만 하면 무조건 쉽게 풀려요. 그래갖고 전개가 좀 할만할 때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전개가 힘들 때 안 쓰는 걸 추천해요. 그때는 수치 대입, 전개 힘들 때 사용하시길 바래요. 전개 힘들 때. 네, 기준이 간단하죠? 전개 쉽냐? 어렵냐? 자, 내 거꾸로 말해서 이것도 가능해요. 내가 남들보다 계산이 한 5배 빨라. 그냥 전개서 풀면 돼요, 그러면. 진짜. 대신 5배 빨라야 돼요. 진짜. 그래서 여기 파트는 계산 빠르면 겁나 유리해요. 그냥 모르겠는데? 그냥 다 전개 때리자 이러고 풀면 돼. 근데 계속 말하지만 고등학교 수학 때부터는 시간이 겁나 딸려요. 그래서 엔간하면 좋은 방법 사용하시고 추가적으로 얘는 언제 많이 쓰냐면 묶여있는 게 많을 때 씁니다. 묶여있는 게 많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엄청 묶여있죠. 얘도 많이 묶여있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수치 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오늘은 이제 문제 많이 풀기보다는 예시 설명만 해주고 끝낼게요. 자, 봐봐. 개수 비교랑 수치 대입하는 걸 보여줄 거야. 개수 비교랑 수치 대입하는 걸 보여줄 건데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64번 보니까 야, 얘랑 같대. 근데 이 정도면 전개할 만해. 그리고 제가 수치 대입 언제 쓰는 게 좋다고 했어요? 묶여있는 게 많을 때죠. 근데 얘는 묶여있는 게 고작 2개밖에 없죠. 그냥 전개해서 푸는 게 좋아 이러면. 그냥 여러분은 선택이야. 야, 나 이거 전개하는 거 이 정도면 좀 해볼 만한데? 라면서 전개해서 풀어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막말로 제가 그냥 후다닥 전개했다고 치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좀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전개했어. 그럼 이제 비교해서 A랑 1이랑 같을 거고 2A 플러스 B랑 3이랑 같을 거고 2B 플러스 C는 X 없죠. 얘는 0이고 이 C는 마사야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이 좀 힘들지만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약간의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까지 전개 안 해도 모양 따일 수 있어. 자, 이렇게 곱한 게 제일 센 애겠죠. 그러면 AX 세제곱인데 얘는 뭐야? X 세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체크할 수 있는 거야. 아, 이거 A1이구나. A1이구나.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양 끝에 거. 자, 똑같아. 상수끼리 곱하면 마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C는 뭐야?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 B만 찾으면 되죠. 그럼 여기서는 전개하지 말고요. 그냥 수치 대입으로 풀어도 돼요. 내가 X에 1 넣을 거야. 0 나오죠. 여기 넣으면 1 더하기 3 빼기 4니까. 자, 수치 대입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은. X에 1 넣어요. 1 더하기 3 빼기 4. 자, 여기다가 1 넣으면 3 곱하기 되죠. 여기다가 1 넣으면 1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 얘가 빵이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서 B가 1인 걸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상황 따라 골라 쓰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처음 푸는 입장에서 이렇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심플하게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전개할 만한데 하면 그냥 전개해서 풀고 전개 좀 빡센데 혹은 묶여있는 게 많은데 수치 대입으로 푸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수치 대입 예시만 봐봅시다. 65번 봐봐요. 그리고 제가 설명 이렇게 했지만 그냥 이거 다 전개해서 풀어도 잘못했다고는 안 할 거예요. 65번은요. 이거는 진짜 전개하기 좀 빡세 보인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 속도가 5배 빠르면 하셔도 돼요. 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왜 묶여있는 게 많을 때 수치 대입이 좋냐면 수치 대입도 계산이 이뻐야 할 거 아니야. 묶인 게 X마일, X마일, X마3, X마일, X마일, X마일 종류가 세 종류예요. 그러면 저 친구가 빵이 되는 숫자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X에 1 넣을 거야. 1 넣을 거야. 그러면 좌변은 뭐가 돼? 1 되겠죠. 여기 1 넣으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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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만 남겠죠. 그럼 D 값을 찾은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또 뭐 넣겠어? 2 넣겠죠. 왼쪽에 2 넣어요. 8이죠. 2 넣으면 빵, 빵, 여기 2 넣죠. C 풀 D가 나와요. D가 1이잖아, 위에서 구했듯이. C는 7 이렇게 하나씩 구해주는 거야. 그럼 마지막 뭐 넣어? 3 넣겠죠. 3 넣으면 여기 3 넣으면 27은 여기 빵 나오겠죠. 여기서 다 날아가잖아. 여기 3 넣으면 2 곱하기 1 2B. 여기 3 넣으면 2C 플러스 D. 근데 20 플러스 D를 알죠? 14 더하기 1이라 15야. B는 6 이렇게 구해주고. 그럼 마지막 A를 구해야 끝나거든요, 지금. A를 구해야 끝나죠. A 안 구했잖아. A 구하는 방법. 첫 번째, 항등식의 특징은 내가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럼 지금 B, C, D 다 구했잖아. B가 6이고 C가 7이고 D가 1이잖아. 그러면 하나만 더 구하면 되죠. 그러면 1, 2, 3 말고 그냥 0을 넣어도 돼요. 예를 들어 X에 0 넣으면 저 친구는 0 넣으면은 마6 A 이렇게 나올 거고 쟤는 0 넣으면 12. 쟤는 0 넣으면은 마7 플러스 1. 그래서 A를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힌트, 지금 묶여있는 게 빵 되는 걸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래도 부족해? 그냥 아무거나 더 넣으면 돼. 대신 이쁜 거. 막 여기다가 10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음 방법은 야 어차피 세제곱이죠. 세제곱 얘한테밖에 안 나오잖아. 당연히 1이에요, 사실은. 당연히 1이야.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은 세제곱을 하나도 안 갖고 있잖아. 그래서 A는 1인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해서 바로 A는 1 찾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듯이 섞어가면서 쓰는 거야, 사실은. 시간이 얼마서 좀 빨리 했는데 다음에 조금 더 확인할 거거든요.